안녕하세요, 연교수입니다. 현재 시각 목요일 오후 5시 4분을 지나가고 있고요. 최근에 엄청난 변동성이 나타나면서 우리주주님들 헷갈리게 만들고 있죠. 미국과 이란 간의 전쟁에 대한 이슈,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한 부분들이 부각이 되면서 이틀간의 하한가에 가까운 급락하는 움직임을 만들었다가 오늘은 갭상승 출발 이후에 21%의 급등하는 움직임이 나타나면서 당장에 어떻게 대응이 될지 막막하신 분들 너무나도 많으셨단 말이야. 그런데 우리가 막연하게 불안하다라고 손 놓고 있을 때 또는 포기하고 끝낼 때는 절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오히려 이 변동성, 결국은 개별적인 이슈가 아니라 외부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변동성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 변동성을 활용해서 수익률을 극대화해가는 대응에 대한 부분들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앞으로 우리가 대우건설을 어떻게 끌고 될지 상세하게 풀어드릴 시간 가져볼 테니까 오늘 영상만큼은 흘려보지 마시고요. 끝까지 보시고 나서 여러분들만의 기준과 원칙을 확실하게 세울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시점 와 있으니까 오늘 준비한 내용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할 테니까 눈 크게 뜨고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어제 제 영상을 보셨던 분들, 함께하고 계셨던 분들께는 매도가 아니라 매수의 영역이다라고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렸냐면 결국에 이런 거예요. 전쟁에 대한 이슈가 나타났을 때 이틀간의 지수 이 변동성, 결국은 15%에서 20%에 달하는 지수 변동성이 나타날 때가 결국에는 바닥권에 대한 시그널이 발생할 수 있는 시점이 가까워지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판단해 볼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예전에 오래전이긴 하지만 걸프전 당시에 15.3%의 하락 변동성이 있었고요. 22년도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 대한 이 전쟁 이슈가 발생했을 때 20%에 대한 하락 변동성이 나타나고 나서 결국에는 바닥권을 잡고 나서 빠르게 주가 반등을 만들어가는 이런 움직임이 있었다고 한다면, 이번에 이틀 동안에 18.4%에 대한 하락 변동성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 구간에서만큼은 하락은 제한된 움직임에서 다시 한번 기술적인 반등이 나타날 수 있는 시점, 그래서 매도가 아니라 매수의 영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어제만 매수하셨다고 하더라도 오늘 20% 이상의 상승이 나타났기 때문에 충분히 윗구간에 접근하셨던 분들도 수익권에서 대응할 수 있는 이 기회의 구간을 만들어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었죠. 지금도 마찬가지로 끝낼 때가 절대 아니라 여전히 우리가 이 변동성 안에서 수익을 극대화해 갈 수 있는 기회 구간이 있기 때문에 미리 이런 대응들을 준비해 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이 변동성 안에서 결국에는 외부적인 요인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올라갈 수 있는 재료에 대한 부분들이 하나하나씩 확인되고 있죠. 결국에는 이 공시에 대한 부분들을 보더라도 어떠한 이슈가 있었습니까? 보시면 자사주 소각에 대한 이슈, 그리고 추가적으로 일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대우건설이 가덕도 신공항에 대한 이런 참여할 수 있는 이 컨소시엄에 참여할 수 있는 이런 이슈에 대한 부분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최근에 원전이라든지 로봇이라든지 이런 재료를 가지고 주가를 끌어올려왔다고 한다면 여기에 더해가지고 가덕도 신공항에 대한 이 재료가 추가적으로 상승을 만들 수 있는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거고, 거기에 더해서 상법 개정안에 대한 부분들이 통과가 되면서 자사주 소각에 대한 결정이 또 있었단 말이에요. 471만 5천 주에 해당하는 이 자사주에 대해서 소각 결정이 되면서 결국에는 이러한 물량이 소각이 된다고 했을 때 한 주당 가치에 대한 부분들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외부적인 요인에 대한 부분들이 해결만 되면 빠르게 주가 상승으로 연결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지금 시점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체크해야 될 게 이런 겁니다. 앞으로 AI주라든지 기술주에 대한 이 향방에 대한 결정이 유가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전쟁 확산에 대한 부분들, 추가적으로 이 금리 인하에 대한 이 세 가지 포인트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중점적으로 체크한다고 했을 때 훨씬 더 효율적으로 대응 타점에 대한 부분들을 잡아갈 수 있겠습니다. 오늘 상승을 만들다가 윗꼬리가 달렸던 이 표면적인 이유가 뭡니까? 바로 유가에 대한 부분들이 73달러까지 단기적인 하락을 만들었다가 또다시 77달러까지 급등하는 움직임을 만들고 있다 보니까 전쟁에 대한 우려감이 다시 한번 작용을 하면서 변동성을 만들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면 90달러를 넘어서지 않는 이상은 이러한 영향을 미치는 부분들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이런 분들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이 봉쇄에 대한 또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결국은 아직까지는
완벽하게 봉쇄가 됐다 이런 게 절대 아니고, 자, 미국 쪽에서는 이 호의를 해서라도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겠다라고 또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런 이슈에 대한 부분들을 정확하게 우리가 또 인지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자, 금리 인하 같은 경우에도 결국에는 전쟁이 지속된다라고 했을 때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이 또 작용할 수 있겠는데, 결국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체크하고 나서 결국엔 이 이슈를 가지고 그동안의 물량을 장악했던 주체들이 어떤 변동성을 만들 건지에 대한 부분들을 정확하게 분석한다고 했을 때, 우리가 이 변동성 안에서 오히려 윗구간에 접근하시는 분들도 수익을 극대화해 갈 수 있는 이런 대응이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안에서 또 내일장이 굉장히 중요한데, 자, 왜 중요하냐? 결국은 이런 거예요. 오늘 또 반등을 만들면서 마감을 했지만 추가적인 상승을 만들어갈 것인가, 아니면 다시 한번 하락을 이끌 것인가에 대한 이 갈림길에 있단 말이야. 근데 단기적으로 봤을 때 한 차례 또다시 변동성을 만들 수 있는 이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 왜냐? 결국에는 외인들의 물량 변화에 따라서 지금은 대우건설 자체적으로 이 변동성이 나타나고 있는 게 아니라 지수 전반적으로 시장에 대한 흐름에 따라서 변동성을 키우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외인들의 이 파생 상품에 대한 포지션을 봤을 때 지금 대우건설도 코스피 200 지수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수 변동성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겠는데, 선물에 대한 포지션을 봤을 때 어때요? 오늘 선물뿐만 아니라 지금 현물에서도 5천억에 가까운 외인들의 물량 이탈이 있었고요. 선물에서는 어때요? 2조 5천억에 대한 이 물량이 숏포지션, 하락에 베팅하는 이 포지션의 물량이 급증하는 부분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했을 때 결국에는 이들은 계속해서 지수를 끌어올리기보다도 단기적인 하락에 대한 이 부분들을 바라보고 물량을 집어넣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최근에도 마찬가지로 숏포지션에 물량을 집어넣는 이 물량이 6조 3천억까지 급증하는 움직임이 있었다가 다시 한번 5천억까지 축소되는 움직임이 있었는데, 이 안에서 다시 한번 6조 2천억까지 급증하는 움직임을 만들고 있단 말이야. 그러면 한 번은 계속해서 이들이 하락에 베팅하는 물량을 집어넣어도 지수가 급등했다 보니까 손절하면서 5천원까지 축소됐다가 이번에는 어떻게 돼요? 다시 한번 전쟁에 대한 이슈를 가지고 지수를 하락시키기 위한 의도적인 움직임을 만들어가고 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들도 두 차례 손절을 만들어가는 게 아니라 선물뿐만 아니라 그리고 현물에서도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의도적인 움직임을 만들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런 구조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도 당장이 내일장에서 단기적인 하락 변동성을 만들 수 있는 쌍바닥 구간을 만들고 다시 한번 반등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내일장의 시초가 등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손 놓고 있을 때가 굉장히 아니고, 지금에서만큼은 오전장 다르고 오후장 다르고 또 저녁에 또 다르고 계속해서 실시간으로 급변하고 있는 상황 속에 있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체크하면서 대응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제 야간 선물 지수가 코스피 200에 대한 야간 선물 지수가 8% 상한가를 기록하는 부분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갭상승 출발의 추가 상승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상승했을 때 곧바로 급등한다, 이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왜냐? 윗권에 갇혀 있었던 이 매물대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또 개인들의 심리 자체가 지금은 엄청나게 또 불안감을 크게 느낄 수밖에 없는 시점에 있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만큼은 단기적으로 이 변동선에서 윗구간에서 매수와 매도를 반복하면서 계좌 회복을 만들어가는 이 대응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거고, 당장 그래서 내일장 시초가에 어떻게 이들이 변동성, 방향성을 가지고 움직이는지가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손 놓고 있을 때가 아니라 이런 부분들을 실시간으로 체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런 모든 내용들에 대해서 제가 실시간으로 체크하면서 여러분들께 전부 다 공유를 드리고 있으니까 상단에 제 개인번 한 번 더 남겨드려 볼 테니까 010-2118-8840번으로 대우라고 두 글자 남겨놓고 나서 함께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대응이 필요한 시점에 왔을 때 얼마 원, 비중까지 적어서 전부 다 여러분께 문자로 공유를 드릴 테니까 미리 남겨놓고 나서 함께 대응을 해가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에서만큼은 결국에는 외부적인 이 전쟁 이슈를 가지고 변동성을 키우고 있기 때문에 실시간 대응이 굉장히 중요하고, 외인들의 이 포지션 변화, 특히나 현물뿐만 아니라 이 파생 상품에 대한 포지션 변화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고, 이런 부분을 체크하면서 전부 다 이렇게 공유를 드릴 테니까 미리 대우라고 남겨놓고 나서 함께 대응을 해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손 놓고 있을 때 절대 아니고요. 그렇다고 해서 불안하다고 해서 끝낼 시점 더더욱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같이 이런 부분들 체크하면서 여러분께 공유를 드리고 있고, 그리고 지금 구간
외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결국은 개인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보고 나서 막대한 자금을 가지고 변동성을 만들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 외인들의 이 물량 변화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체크하고 함께 여러분들 대응을 해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전부 다 무료로 여러분께 도움을 드리고 있고요. 무료로 도움을 드리고 있는 만큼 여러분들께서 하실 거는 구독과 좋아요, 제 채널 성장 위해서 이 정도만 눌러주시고 요청을 해 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야간에 좀 저녁에 진행될 선물에 대한 지수라든지 지수 변동성이라든지 미국 증시에 대한 흐름, 그래서 내일의 시초가에서 어떻게 우리가 또 포지션을 가져갈 건지, 대응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께 전부 다 문자로 공유를 드릴 거고, 원래는 영상 안에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정작 제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께서 놓치셔가지고 실수하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단체 문자를 토대해서 여러분께 공유를 드리고 있으니까 빠르게 대우라고 남겨놓고 나서 함께 대응을 해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너무나도 긴급한 상황이 있고요. 우리가 이 안에서 앞서서도 마찬가지였겠지만 원외로 상승만 하는 게 아니라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는 움직임, 특히나 이번에는 이들이 전쟁에 대한 이슈 가만히 놓겠습니까? 전혀 아니란 말이에요. 전쟁에 대한 이슈를 가지고 변동성을 만들면서 이들은 고점과 저점에서, 고점에서 매도와 저점에서 매수와 다시 한번 매수 매도를 반복하는 움직임 안에서 수익률을 극대화해가는 이 대응을 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들과 함께 대응을 해서 수익을 극대화해가는 대응을 해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런 부분들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까 실수하지 마시고, 특히나 윗구간에 접근하신 분들도 여전히 수익을 극대화해갈 수 있는 기회 구간이 있기 때문에 놓치지 마시고 함께 대응을 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우라고 남겨놓으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 추가적인 내용 확인하고 나서 긴급한 상황이 있을 때는 문자 또는 제가 추가적인 영상을 토대로 해서 여러분께 인사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을 토대로 해서 뵙도록 하죠.